네, 학생부 맨 처음이 이제 인적사항인데요. 뭐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학생정보, 성명, 성별, 주민번호, 주소, 학적사항, 어느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중학교 입학하고, 그다음에 뭐 전입을 했다면은 전입하고, 특기사항은 이제 담임선생님이 쓰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다. 학생정보, 학적사항, 특기사항, 인적사항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출결 사항인데요. 출결은 뭐 학년별로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쓰는데 결석, 일수, 지각, 조태, 결과 3번에 특기사항 쓰고요. 그 다음에 질병으로 뭐 결석이 되었는지 뭐 기타 어떤 걸로 써있는지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한번 예시를 보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결석일수 미인정 5일이잖아요. 그럼 학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출석 정지 조치 5일. 그러니까 미인정 5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출결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이제 성실성, 뭐 태도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좀 이렇게 학생의 어떤 성향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상 경력인데요. 한번 그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학년 초 학교 교육 계획서에 따라 교내에서만 기재하고 수상 사실, 수상 경력 이외에 어떠한 항목도 입력하지 않는다. 대회 참가 사실 등 기재 불가합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을 보면 수상명 쓰고 등급 쓰고 연월일 쓰고 수여 기간 쓰고 참가 대상, 참가 인원 이렇게 쓰는데 한번 예시를 보면은요. 뭐 교과 우수상, 국어, 통합사회, 기술과정, 수상연을, 뭐 학교장, 수강자, 그 다음에 뭐 독후감 쓰기 대회, 장려상 3위, 뭐 학교장 1, 2학년 720명 참가. 그리고 뭐 컴퓨터 경진대 문서 작성 부분 구수상 2위, 뭐 학교장 전고생 1200명 참가. 이렇게 해서 수상 경력. 수상 경력은 본인 진로와도 좀 상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로. 그래서 여기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진로 부분에 대한 수상 경력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인데요.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격증을 많이 뭐 따지는 않습니다. 학과 공부를 더 하니까요. 근데 뭐 상업계나 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술 관련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은 급수와 취득 연도를 확인하고 공인기간 내 공인 효력이 있는 것만 입력한다. 이게 뭐 기간이 지나거나 그런 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하나여 입력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각종 민간 자격증과 국제공인 자격증은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컴퓨터 활용 2급, 뭐 정보처리 기사, 한식 조리 기능사. 이 자격증은요, 약 한 3, 400가지가 됩니다. 자격증은요. 네. 네, 다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이 창의적 체험 활동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자기 진로와 자기의 적성과 이런 거를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면은요, 뭐 이거 구체적 활동, 또 학생의 뭐 활동 노력, 변화와 성장 이런 것을 기재해야 되는데 활동 중 자율 탐구 활동 이게 상당히 좀 요소가 되는 부분인데 자율 탐구 활동이라는 거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정규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 탐구 활동에 대해서는 기재할 수가 있고 어떤 소논문,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 이런 건 기재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아마 그 일례로 어떤 학생이 로봇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학부모가 아주 유명한 로봇 전문가를 이 자율활동 지도교사로 등록을 시켜서 아주 논문까지 작성을 아주 훌륭하게 해주니까 이게 또 형평성 문제가 많아서 이런 거를 상당히 제약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활동을 기재할 경우에는 정규 교육 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반드시 정규 교육 과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보면은요,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봉사실적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사실 이게 전부 다 진로에 관한 문제, 그 학생의 어떤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몇 가지 충족 요건이 있는데, 학교 교육 계획을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교육 계획,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최 주관, 국내 활동만, 그 다음에 타학교, 교육 관련 기관 입력도 모두 해야 되는데, 타학교 나갈 때는 학교성 승인, 그 다음에 타학교, 동일학교급 교육 관련 기관, 그 다음에 이것도 국내 활동이어야만 되고요. 네,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보통 토요일날 많이 하는데 평일에는 뭐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봉사활동은 1365 자동 봉사 포털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실적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특기사항에 그러니까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 시수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교 교육계획, 그 다음에 학교장이 승인한 어떤 다른 학교에 가서 국내 체험활동, 학교장이 승인한 어떤 교육기관에서 한 국내 체험활동, 이런 부분들은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가 있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정규 교육과정 동아리 활동은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과정 이외에 학교 클럽 스포츠, 그 다음에 정규과정 이외에 자율 동아리 활동,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율 동아리. 그 다음에 이외에 청소년 단체 활동, 뭐 학교장이 승인한 다른 학교에 가서 국내 체험 활동, 이런 거 할 수가 있고요. 진로 활동에서는 뭐 진로 희망 분야, 학교 교육 계획에서 실시한 진로 활동 사항, 그 다음에 진로 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공고 내용, 학교장이 승인한 다른 학교에서 국내 체험활동,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국내 체험활동, 이런 거는 진로 활동에 적을 수 있는데 조금 한번 보면은요, 이 진로 활동 중에 자율활동 중에는요 임원 활동 기간이 중요합니다. 임원은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학생의 성격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학기 중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를 임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학생들과 대인관계, 리더십 이런 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중에 이 자율동아리 구성 이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학교 교육계획에서 자율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지도교사도 섭외를 해야 되고요. 담당 교사한테 이런 그 계획서 작성을 해갖고 결제도 받아야 되고 학교장 승인하에 교육정보 시스템에 자율동아리 등록을 해야 되고요. 동아리 활동 전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인권 변호사가 목표야. 공부만 잘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동아리, 자율동아리를 결성해서 본인이 이제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 인권 어떤 단체라든가 또 그들이 어떤 어려움, 한국 생활에 적용 어려움 이런 거를 듣고 또 탐색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코로나로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근데 나는 경제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전통시장에서의 어떤 그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거를 동아리를 만들어서
뭐 학생들과 연구하고 또 토의하고 어떤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사실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홍보 수단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어떤 전공 이런 거와도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해보면 상당히 좋은데 많은 학생들이 잘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을 안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 역할 위주로 한다. 특기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의 수행한 노력.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은 경제학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뭐 이런 노력 활동이 있다. 도움이 되는 거죠. 학생의 특기 진로를 돕기 위한 학교와의 학생이 수행한 뭐 활동 결과, 학부모와 진로 상담한 결과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진로를 못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뭐 자율활동 이거 다 하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도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끝나고 중학교 들어갈 때 뭐 본인 진로가 바뀌어도 좋으니까 몇 가지에 대한 진로, 본인의 어떤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또 목표 이런 거에 따라서 진로를 좀 일찍 몇 개를 정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